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리만 가설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음, 우리가 아직 우리 세상에서 풀지 못한 그런 어떤 의문점들이 많잖아요. 과학으로도 풀지 못한 그 중에 하나가 소수에 관련된 그 리만 가설 문제뿐만 아니고 이중 슬릿,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중력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뭐 빛이 무엇이냐, 뭐 그리고 페르 뭐 보존이 뭐고 페르미온이 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뭐 과학 쪽이나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 힌트 이런 거를 영감을 받아갈 수 있으면, 저는 뭐 그런 것으로도 이 컨텐츠를 만든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요.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일단 뭐 첫 번째 리만 가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콘텐츠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과 유한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한은 우리가 말하는 뭐 3, 4, 5 이런 식의 똑 떨어지는 그런 숫자들, 개념들, 뭐 입자와 같은 거죠. 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딱 정해져 있는 것들. 예. 그 앞으로도 3이고, 뭐 현재 3이고, 앞으로도 3일 거고, 뭐 1000년 후에도 3일 거고, 과거도 3이고, 뭐 100억 년 전에도 3이었고, 뭐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현재 세계에 딱 3, 2, 1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고 뭐 1.3 이런 식으로 우리 두뇌에 딱 이해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한수 같은 거죠. 파이 끝이 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뭐 우리 두뇌 속에 어떤 숫자인지 떠올릴 수가 없어요. 파이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숫자인 거지 우리 두뇌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예,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없어요. 자연에는 존재하는데 우리 뇌 속에 떠올릴 수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 뇌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연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자연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만 우리 뇌 구조가 이해할 수 없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그 중에 하나가 리만 가설, 이중 슬릿, 입자이면서 어떻게 파동이지? 이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근데 저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뭐 취미 삼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고요. 재미도 있고. 자, 해결의 신마리가 뭐냐면, 어, 중요한 건 그 원운동입니다. 원운동, 회전운동. 자, 직선운동 또는 좌표에서 뭐 한 칸, 두 칸, 뭐 대각선으로 뭐 얼마, 뭐 대각선도 루트 2 같은 경우는 또 무리수니까 거기에도 조금 의미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는, 어, 원운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무한수라든가 무한수 또는 그런 소수의 개념, 음, 소수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뇌구조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뇌랑 비슷하게 만든 CPU라든가 그런 GPU 같은 경우는 0과 1의 비트 단위의 그런 어떤 논리 연산 체계잖아요. 그건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 좌뇌로 만든 도구입니다. 0과 1로 만든 신호체계인 거죠. 우리 뇌는 저장하기에는 옛날에 뭐가 있었어. 그랬어. 뭐가 높아? 뭐가 낮아. 약간 이분법적 사고방식. 예. 성공했어? 안 했어? 성공하다가 말았어. 아무튼 이런 것들. 글자도 그렇고 A, B, C, D, E, F, G. 디지털 신호잖아요. 한글도 그렇고 다 디지털 신호입니다.
음악을 표현하는데 디지털 신호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MP3 파일로 디지털 자료화 했지만 그거는 원래 있는 자연계의 음성 어떤 선율을 디지털로 쪼개서 저장한 것뿐이지 컴퓨터로 저장한 것뿐이지 디지털을 그대로 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대로 저장 못합니다. 녹음도 우리 자연의 소리를 녹음했다가 리플레이하면 비슷한 것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 일론 머스크나 어떤 과학자들이 인류의 머리나 두뇌라든가 이런 거를 어 컴퓨터로 저장해 가지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 자연에는 디지털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무리수, 무한수와 같은 그런 끊이지 않는 연속체의 어떤 그런 게 존재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인식을 운해로는 인식을 하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관계인 겁니다. 네. 자연계에 있다고는 아는데 우리가 인지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시피 우리 머릿속에는 시냅스 신경 구조가 붙었다 뗐다, 화학 물질이 붙었다 뗐다, 전류 신호가 갔다 안 갔다, 네, 이런 구분인 거잖아요. 컴퓨터의 0과 1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CPU가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식하는데 결국 이게 입자냐 아니냐라고 인식할 뿐이지 파동이네, 파동이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한수라든가 우리가 해결 못하는 어떤 그런 입자와 파동 이중슬릿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뇌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즉 시냅스의 신경망이 0, 1로 된 거는 그거는 그냥 컴퓨터 구조식의 어떤 디지털화된 그 시냅스 구조인 거고 회전하는 어떤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소수를 이해하거나 리만 가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자, 회전 신호 체계가 왜 그걸 해결을 하느냐? 그건 뭐냐면 회전하는 신호 체계는 그 안에 파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하는 신호 체계를 제가 어떻게 할지는 그런 생물학 과학자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시냅스처럼 닿다 안 닿다라고 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시냅스라는 어떤 그런 정기적 신호 체계가 원을 그리면서 그 신호 체계의 기본 단위를 형성하든가 원을 그리면서 어떤 신호가 연관된다든가 전달이 된다는 걸로 보면 기본이 원을 그리는 그 상황이라 보면 그 원 안에는 기본적으로 파이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어떤 원 운동에서는 다 파이가 들어가요. 파이라는 건 무한수기 때문에 그 무한수를 기본으로 한 인식 체계면은 우리가 아직 풀지 못했던 그런 수학적 난제들을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날로그화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원운동을 보면 이게 뭐와 또 연결되냐면 양자의 스피닝 운동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있으면 그게 우리는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스핀이 안에 있어요. 입자면서 또 파동이기도 하고. 자, 에너지라는 게 그냥 에너지의 실체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에너지가 어떤 입자에 들어가서 얘를 달구어서 진동이 빨리 되면 이거 열 에너지를 받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태양빛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것일 텐데 에너지의 실체를 우리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에너지라는 그런 존재가 들어왔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뭐 빛 에너지 같은 게 들어오면 얘가 들어와서 어디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흡수되잖아요. 흡수될 때 얘가 그냥 딱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들어온 경유로 해가지고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근데 얘가 들어와가지고 좌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스핀이라는 게 나온 거고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제 NS 극이 정해져 가지고 스핀의 극이 정해져서 뭐 자기 홀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장이 또 형성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저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에너지가 들어올 때 원운동을 하면서 얘가 물질화된다는 거죠. 그건 전에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 그 히크 스토리라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 그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아이디어가 뭐냐면 에너지라는 게 물질화되는 그런 기본 속성, 기본 원리가 뭐냐면 E는 MC 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질량이 에너지화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물질화됐을 때 그냥 정체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공간에 회전을 하는 겁니다. 스핀처럼. 회전을 하면서 걔가 물질화되는 거고 또 빠져나갈 때는 그 회전이 풀리면서 빛에너지로 나오는 거고 그런 아이디어라고 저는 이제 여기 컨텐츠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게 어디랑 뭐랑 또 연결되냐면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가 일정한데 어떤 애는 빛과 같은 속도로 가고 있고 어떤 애는 빛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빛과 같은 쪽으로 가고 있는 애는 빛이 빛과 같은 쪽으로 가고 있는 물질에 쏴주게 되면 빛 안에서 회전하고 있는 물질 안에서 회전하고 있던 애들이 빛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지되는 겁니다. 예. 반대로 빛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방향으로 오는 애들은 빛은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잖아요. 예. 빛이 그 반대로 오는 물질에 회전하는 그 공간에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예. 이건 전에 제가 만든 콘텐츠에 뭐 글을 써놓으면서까지 썼는데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이디어는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빛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물질화되면서 걔가 그 물질화된 그 포인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속도도 그것 때문에 나온 거고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물체가 줄어드는 것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리만 가설 뭐 소수라는 것도 리만 가설의 그 수식을 풀어보면 안에 파이가 있잖아요. 예. 파이라는 것도 원에서 나온 겁니다. 원주율. 예. 그래서 우리 우주, 우리 세상에는 회전 안 하는 게 없어요. 우리 뭐 심지어는 우리 지구도 회전하고 뭐 태양도 자전하고 공전도 하잖아요. 예. 기본적인 어떤 우주의 기본 속성이 회전하는 겁니다. 회전. 예. 그게 우리 두뇌 속에 어떤 인식 구조로 돼 있어야지 그 파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을 하는 거지, 단위로 인식하는 거지. 우리는 0과 1의 디지털적 신호기 때문에 회전하는 거를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회전하는 그 연속체에 대해서. 그래서 리만 가서 소수라는 거를 해결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소수라는 것도 2, 5, 7, 11, 13 이렇게 가는데 보면은 그 솔방울이라든지 어떤 소라 껍데기의 나선 모양이 그 소수와도 연관돼 있잖아요. 다 뭐든지 회전하는데 회전이 그냥 자기 원을 그려서 가면은 그냥 원운동인 건데 가면서 확장되거나 줄어들거나 어떤 공간의 높낮이가 발현되는 경우는 나선으로 회전할 수도 있거든요. 나선으로 회전하든 줄어들든 아무튼 구구의 운동을 하든 원운동을 하든 아무튼 파이가 기본적인 겁니다. 예. 소수라는 것도 거기서부터 나온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과 1의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연 현상에 대해서. 모든 건 다 0과 1 꺼졌다 켜졌다는 거냐? 입자 아니야? 네, 자연 현상은 입자가 아닌 거죠. 파도인 거죠. 다 연속체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제가 아직 해결 못하는 거고 만약에 난제를 풀려고 그러면 컴퓨터를 만들 때 그런 0과 1의 컴퓨터가 아니고 회전체 이게 그 촉군 이론도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촉군 이론이 닫혀 있는 구조의 어떤 그 끈 같은 걸로 이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닫힌 에너지 구조, 끈 구조 같은 경우가 일단은 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파이로 작동하기 때문에 개로 계산하면 자연 현상이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촉군 이론이. 그래서 촉군 이론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건, 그쪽 연구하시는 분께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건, 촉군 이론처럼 컴퓨터를 만들 때 0과 1에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지 말고, 촉군 이론처럼 원운동을 하는 어떤 신호 체계를 잡아서, 그게 전자의 스핀인지 양자의 스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잡아서 그 신호 체계를 기준으로 컴퓨터를 만들면 소수, 리만 가설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소수가 뭔지도 해결될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소수라는 거는 그 원운동이 기본이 된 컴퓨터 안에서 우리 생각하면 1, 2, 3, 4, 5, 6, 7, 8이 기본 숫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운동을 하는 시스템 상에서의 기본 숫자는 2, 3, 5, 7, 11, 13 이런 식의 소수가 기본 숫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통찰력이나 직관력에 의하면. 그래서 과학이라든가 어떤 이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 콘텐츠를 보고 그런 영감을 얻어서 어떤 연구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세계는 지금 우리 뇌의 인식체계는 0과 1의 스위치 형태의 인식체계를 하고 있고, 과학기술도 그걸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근본을 다 뜯어 고쳐서 촉근이론과 같이 또는 양자의 스핀처럼 원운동을 기본 단위로 한 어떤 컴퓨터를 만들던가 인식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파이가 들어가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풀지 못한 리만 가설의 난제라든지 소수가 무엇인지, 또는 이중슬릿에서 왜 파동처럼 행동하는지, 예, 그것부터 천문학 가면 뭐 태양의 주위에 우리가 공전하잖아요. 자전하면서 자전도 하는데, 우리의 공전 궤도 자체가 우리 공전 궤도가 태양 주위로 원운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전하는 자전축이 뭐 세차 운동을 해가지고 뭐가 달라졌다, 뭐 N극에서 S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히 저는 천문학 지식은 없지만 원운동을 하면서 자전 운동을 하면서 공전 운동을 하면서 그 공전 궤도가 태양을 중심으로 또 공전 궤도가 회전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구의 운동이죠. 3차원의 구의 운동인 거죠. 1차원은 왔다 갔다 반복 운동이고 진동 운동이고, 2차원은 원운동이거나 사인 코사인 운동이거나, 2차원은 그렇습니다. 3차원은 구를 전체적으로 구의 표면을 도는 운동인데, 구의 표면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도느냐, 일단 구의 원운동을 돕니다. 예, 그 2차원적인 면 운동을 돈 다음에 그 구의 원운동 자체가 또 다른 축에 회전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 구를 다 회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예, 정지위성은 아니고, 예, 인공위성처럼 사각 깎듯이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그란 구를 전부 한 바퀴 다 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구 공전궤도도 태양의 2차원적인 원을 도는 게 아니고, 원을 돌면서 그 우리의 공전궤도가 또 다른 축으로 원을 도는 구의 전체적인 표면을 사각 깎듯이 도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전 원운동이 공전 원운동이 또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그게 한 바퀴 돌았을 때 뭐 N극에서 S극으로 바뀌던가, 또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 회전 한 바퀴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뭐 2000년이 걸릴지 만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운동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천문학 하시는 분이 제 콘텐츠를 보고서 어떤 연구를 더 하시면 좋긴 할 텐데, 예.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우리 공전 궤도랑
화성 궤도랑 다 비슷한 2차원적 운동을 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중력이 없다고 보면 중력이 그냥 단순히 태양만 중력이 있다 보면 원운동을 하면서 회전 운동을 하면서 각기 다양하게 그 사각각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공위성처럼.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구와 화성 간에도 중력이 작용하고 토성과 목성 간에도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돌다 보니까 같은 2차원적 원운동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은하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2차원적 그 회전 운동처럼 보이잖아요. 3차원적 회전 운동이 아니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서로 상호 간의 중력 작용에 의해서 뭐 그런 식으로 넓적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서로 간의 중력의 영향이 거의 없어서 지 멋대로 돌고 있잖아요. 사각 깎듯이. 예, 서로 이제 2차원적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서로 간의 중력 작용 때문에. 네, 그렇고. 예, 그리고 또 중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중력도 왜 중력이 뭐지?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뭐 그건 중력 가속도야. 예. 이러는데 제가 개념을 딱 알려드리기 쉽게 하려면 자, 중력이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그냥 하나에 붕 떠 있겠죠? 지구 주변에 지구 옆에 달도 하나가 그냥 딱 떠 있을 거고 회전 운동은 없습니다. 왜냐면 중력이 없다고 한다면 멈춰 있거나 아니면 튕겨 나가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인공위성이 그냥 정지가 돼 있습니다. 중력이 없다 그러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중력이 딱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지구가 위에 옆에 있는 그 인공위성을 갑자기 끌어당기는 현상이 발생하죠. 손으로 끌어당기든 뭐 밧줄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중력이 이퀄 힘입니다. 예, 말 그대로 중력의 역자가 힘인 거잖아요. 중력은 이퀄 힘이고 에너지인 거예요. 중력이 완전히 없을 때랑 갑자기 중력이 생겼을 때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예. 내 옆에 뭐 사과가 있는데 내가 중력이 갑자기 딱 생기면 내가 손으로 사과를 딱 끌어당기듯이 그런 식으로 힘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시피 중력이 있다는 거는 무언가 에너지가 작용을 해가지고 중력이 있는 곳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린 저만의 결론에 의하면 이게 중력이라는 게 3차원적 구조잖아요. 지구에 중력이 있다면 지구 주변에 3차원적으로 외부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예. 중력이란 것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 물질에 바깥에서 안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그 물질에 가가지고 부딪혀서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아래로 쓸려 나가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상대성 이론에 발생하는 중력의 차이에서 상대적인 어떤 시간차도 발생하는 거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중력과 상대성 이론과 어떤 시간차에 대해서 한번 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력이 생기면 중력이 낮은 곳과 중력이 그 이제 위쪽과 중력의 아래쪽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에너지가 그 중력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다 보면 시간이 중력 그 에너지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중심으로 갈수록 바깥쪽의 에너지들 사방에서 오는 3차원적 사방에서 오는 에너지들이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도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주의 기본 구조가 중력이라는 건 중력이 뭐가 있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자기장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자기장 같은 경우는 광자가
매개체로 돼 가지고 N극에서 S극으로 광자가 이동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에너지가 바깥쪽에서 중력 안쪽으로 다 쏟아 들어가는 거죠. 그게 중력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장하고 중력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자기장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점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어서 그게 차이가 있는 건데, 중력은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지 나가는 구멍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인 거고, 거기까지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뭐 다른 차원에서 예, 중력에 반중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매개체라는 게, 중력 끌어당기는 매개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기장은 광자가 매개체를 하는 거고, 중력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중력 중심으로 끌어당기 어, 관통하려고 하는 힘 때문에 물체들이 그 에너지의 작용을 받아서 안쪽으로 그 힘의 작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작용을 하면 그냥 입자처럼 작용하는 게 아니고, 얘는 무조건 뭐 상호작용할 때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대성 이론도 생기는 거고, 회전 운동 때문에 파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무한수라는 것도 거기서 생기는 거고. 네. 이런 아이디어를 보내드리니까 요걸 한번 보시고, 이건 어차피 제가 직관이나 그 사고 실험으로 만든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뭐 요런 아이디어로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연구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시켜 드리고는 싶은데, 뭐 이렇게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기술이 없어가지고 말로만 설명드리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비슷한 얘기를 더 풀어 설명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